이제 전홍준 박사님 병원에 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꽃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암 환자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들꽃효소마을을 설립했습니다. 들꽃효소마을을 설립을 한 배경은 이곳에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힐링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저는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2012년 정도에 부부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미 그 아내분은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고 몸에 황달기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몸이 심상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저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위암이 좀 진행은 되기는 했지만 수술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 아래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위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간이나 폐에 또 밑에 장에도 이미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차마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당신 수술이 잘 되었으니까 집으로 가자 해서 퇴원을 하고 집에 좀 있던 차에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저희 회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좀 이렇게 적어지고 제가 공황장애가 완치가 되고 난 뒤에 저는 많은 시간들을 전홍준 박사님 병원에서 자주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이 완치가 되고 나니까 전홍준 박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요법으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완치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기도 해서 그냥 그분을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전홍준 박사님 병원에 가서 그분이 진료하는 것들을 그냥 옆에 앉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환자들 중에서는 많은 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전홍준 박사님이 그 암 환자들에게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들었지만 암 환자들이 와서 그런 치유나 그런 방법들을 공부해 가는 것들을 저도 많이 듣게 된 상태였습니다. 전홍준 박사님께서 거기 오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자연요법을 안내할 때에 생채식이나 녹즙을 먹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위암이었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야채를 먹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게 하는데 약 10가지 정도의 야채를 녹즙기에 녹즙을 내서 먹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 그냥 이렇게 정상인들처럼 먹지 않고 녹즙 한 모금을 입에다 넣고 약 100번 정도 침 반, 녹즙 반이 될 때까지 섞이도록 해서 한 모금씩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맨발 걷기를 꼭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분은 체온이 떨어져 있으니 체온을 36.5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족욕을 하든 반신욕을 하든 또 온열 매트를 이용하든 간에 이분의 체온을 올리셔야 된다. 또 요로법을 해야 된다. 흉선연료법을 하십시오. 또 풍욕을 하십시오. 전홍준 박사님이 그 암 환자들에게 하는 그대로 그냥 저는 전달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메모를 해가지고 그 뒷날부터 저하고 자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아내에게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난 뒤에 석 달이 지났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분의 식사를 할 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이미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사망한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남편분의 식사를 도와주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아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나 마을에 다니면서 트럭에다가 야채나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 계시죠. 이 아내분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남편이 월급을 자기에게 갖다 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일을 하셨냐니까 일을 한 적이 없대요. 놀고 먹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 남편분이 그런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에 가정에 충실을 하지 못했는가를 이제 느끼면서 진짜 그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그 보상적인 일들을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아내가 했던 그 과일 야채 장사를 남편이 직접 이제 몰면서 동네 다니면서 아내가 했던 일을 대신하게 됐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내분이 그 남편분의 도시락을 싸줄 정도로 몸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가끔씩 남편분하고 같이 트럭에 짧은 데는 이제 따라다닐 정도, 1년 뒤에는 장사를 이제 같이 이제 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말기 암 환자 1000명 중에 3명 정도는 말기 암 환자를 할지라도 3명 정도는 이유 없이 완치되는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명은 뭐 어떤 자연요법을 해도 낫고요. 그냥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고 또 뭐 현대의학적인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도 낫는 그 퍼센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퍼센트에 속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됐는데 그분이 좋아지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들꽃 효소마을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오셨고 그분들에게 저는 다른 요법을 안내한 게 아니라 생치식이나 녹즙 정도 또 체온을 유지하도록 또 맨발 걷기라든지 풍욕이라든지 요로법이라든지 또 흉선연료법이라든지 또 모관 운동이나 붕어 운동과 같은 이런 자연요법들을 안내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2012년도에 좋아졌던 그 아내분이 그냥 우연하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요법의 효과를 톡톡하게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들꽃 효소마을을 찾아오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이런 녹즙이나 생체식요법 또 요로법이나 또 붕어운동이나 풍욕, 맨발 걷기나 온살돌이나 이런 자연요법들을 충분하게 안내한다면 그분들의 건강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